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팩션의 실화 이야기 이상한 경험들 3부. 어디까지나 경험상 이야기여서 무척 무섭거나 재미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현실에서 겪는 일들이 판타지적 재미를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가깝고도 먼 초자연적 현상이라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제 이야기 자체도 논리적 사고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있다 없다 말도 안 된다는 현실적 관점보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기를. 그리고 별반 재미도 없는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부담감이 듭니다. 황당한 시츄에이션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척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나이 어린 중학생의 눈엔 성인이 보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상상력이 결부되어 보입니다. 최대한 상식선에서 쓰려고 하다가 밋밋할 것 같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약간의 소스적인 양념은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구라라든지 개뻥이라든지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글 삭제하고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쪽지 보내지 마시기를. 며칠 전 쪽지 받고 정말 후회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의 존재는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TV에서나 프로그램상에서도 몇 번 시도해보았지만 도저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명 퇴마사나 무당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이 아닌 그 사람의 개개인은 분명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퇴마사도 아니고 신들린 무당도 아니지만 소위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면 분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같은 부류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이고, 그런 말들을 저 또한 믿었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를 심각하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적절히 혼합되어 나에게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아니면 정말 우연히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결부되었던지요. 여하튼 뭔가 본 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은 제가 무조건 처음 목격자가 되는 것이고, 저를 가까이 두고 있는 지인들 또한 그 존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다 보면 저는 이상하게 느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뭐야, 이곳 재수없다. 여긴 왜 이렇게 싸늘해 정도죠. 그리고 제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접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위 공기가 약간만 이상해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먼저 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접촉 빈도수가 높은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것들이 제 전체 삶에 있어서 조그만 징크스라면 징크스겠죠. 여튼 조금 비상식 선에서 제 글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그날 저녁 재미있는 TV에 정신이 팔려서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만 여튼 무지 웃긴 코미디 프로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이 이 말을 하시기 전까지 말이죠. 아니, 오늘따라 저놈의 개들이 와 저리 짖어대노. 한창 배 잡고 웃고 있었는데 순간 뜨끔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뭐 동생이랑 어머니랑 가족들이 다 있는데, 부모님은 시간 되시면 사랑채로 건너가셔서 두 분이 주무시고, 우리 삼형제는 큰 방에서 잠을 자고, 마루를 건너 하나 있는 방은 제 공부방 겸 손님들이 오시면 주무시는 방입니다. 문제의 그 공은
공부방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때는 요즘처럼 맘 놓고 TV도 볼 수 없던 때였습니다. 일단 9시 뉴스만 나올 때쯤이면 저희는 찌그러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때 그 이후의 방송은 어른 시간대라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리 정하셨습니다. 알라들은 못 본다는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생활했으니까요. 저희 삼형제는 큰 방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까지 장난질에 전념했죠. 우당탕 쿵쾅 몇 번 분탕질 치다가 지치면 이불 깔고 모기장 치고 과수원이라 풀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가드 3마리가 계속해서 짖어대더군요. 철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참 자는 것에 몰두하다가 몇 시인지 모를 깜깜한 오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오줌포가 가득 찼네요. 방을 벗어나면 바로 앞마당입니다. 화장실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앞마당에 내려가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하품도 나오고요. 조금 무서워서 일부러 큰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왔거든요. 이를 보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 공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둠에 너무 묻혀 있어 나올 때는 안 보이더니 어둠에 눈이 조금 적응이 되자 확연히 보였는데요. 공부방 문이 반 정도 열려져 있더군요. 문이란 게 옛날 기와집이라 문살에 문풍지 붙여놓은 미닫이 문입니다. 이게 반 정도 열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갈등합니다. 닫을까 말까, 그냥 가서 닫을까, 아님 그냥 잘까. 그 찰나에 무지 고민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 오싹한 기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슈발, 나도 사나이다. 뭐가 무서워. 그냥 확 달려가서 팍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는 거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부러 발자국 소리도 크게 내고 척척 걸어갔습니다. 방 문 앞 마루까지 왔습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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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제 길을. 저는 그 선택의 순간을 무지하게 후회했습니다.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공. 책상 위에 얹어놓았는데 그 공이 굴러 떨어지며 방바닥을 충돌해서 통통 튀는 그 상쾌한 파열음. 저는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큰 방을 향해서 초인적인 힘을 실어 몸을 날렸습니다. 큰 방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시켜 몸을 날렸죠. 발이 그나마 위태하게 걸려있던 일명 딸딸이가 공중에서 춤을 추며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총구석에서는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불렀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못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왜 애국가인가 하면 방학 전에 갑자기 국어 선생님에게 지목당해 4절까지 불러보라 했는데 2절까지 부르고 다음 3, 4절은 몰라서 손바닥을 맞았거든요. 그게 기억이 남아서 늘 애국가를 4절까지 주절거리고 다녀 그 와중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마구 불렀습니다. 옆에 신나게 잘 자고 있는 막내 동생 꼭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뒤치닥거리다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고 말았군요. 다음날 정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부모님께서 농약 치시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들은 아직 한밤중입니다. 저는 후딱 공부방으로 튀어갔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걸로 봐선 아마 부모님이 닫으신 것 같습니다. 문이 드르륵거리며 열립니다. 두 눈은 먼저 그 공을 찾습니다.
방 한쪽 구석 장롱 귀퉁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저는 순간 오만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공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를. 왜 하필 어제의 그 순간에 공이 책상 위에서 굴러 떨어졌는지를. 그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삼총사를 집합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바뀐 느낌이다. 주모군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물었습니다. 조그만 머리통을 굴려 생각해낸 것이 그럼 오늘 저녁 그 공을 한 번 더 주시하자.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놈이 그 공을 책임지고 관찰하는 거다. 제가 걸렸습니다. 주모군과 임모군은 기대 만빵의 눈초리로 저를 위로합니다. 야, 무조건 오늘 저녁 잘 봐라이. 그렇게 해서 그날은 구슬치기로 소일 하다가 점심 때우고 오후쯤에 집에 복귀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잡일을 시키셨습니다. 똘똘아, 양파 3개만 벗겨다오. 저는 창고에서 양파를 꺼냅니다. 그때 무언가 제 두 눈을 자극하더군요. 그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양파를 담아 넣은 빨간 그물망입니다. 저는 그물망 속에 담긴 양파를 모두 쏟아내곤 그 속에 축구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문 앞 감나무 위에 그 그물망을 매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과수원이라 일부러 개를 키웁니다. 서리 방지용이죠. 대문 앞 감나무 아래에 한 놈, 과수원 가운데 오두막에 한 놈, 그리고 돼지랑 염소 있는 외양간 있는 곳에 한 놈. 이놈들 웬만하면 묶어둡니다. 이 녀석들 풀어놓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손들 번식시키는 행위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계집 위에 올라가서 손 닿는 가지 위에 매달았죠. 그럼 오늘 저녁은 무사히 넘기겠구나 하는 단순 명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왠지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루하게 지내다가 축구 한 게임 연락이 옵니다. 아니, 정확히 야구 한 게임이었죠. 다만 혹시나 모른다고 축구공을 가져오라네요. 저는 그 그물망에 든 축구공 자체를 자전거에 묶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축구보단 야구가 재미있습니다. 세 팀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두컴컴해져서 이제 집에 가려고 제 자전거 쪽으로 와보니 아플싸. 누가 축구공을 훔쳐갔는지 자전거에 매달아 놓았는데 사라지고 없더군요. 전 속으로 시원섭섭했습니다. 뭐 여차하면 그 구멍가게 툇마루 안쪽에 숨겨놓은 축구공을 다시 꺼내면 될 거란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과제를 정리한다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찾아왔네요. 그 녀석 일전에 그 1학년 학생입니다. 어찌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그 녀석 손에 그 축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 그 녀석의 말을 듣습니다. 축구공, 그 구멍가게에서 빼낸 것은 지 동생이고 저도 그때 그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물론 호기심에 그 가게 들여다보다가 축구공에 눈에 띈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학교에서 저와 만나서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겁도 나고 양심의 가책이 찔려 학교 운동장에 은근슬쩍 버렸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더라. 그 녀석 집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셔서 수발을 들고 계신 상태라는데 이 할머니가 뜬금없이 애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
한날은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방 쪽에서 뭔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손주 왔다고 대문 열으라고 고함도 치시고 그냥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한날은 할머니에게 그 손주 아이에 대해서 소상히 물었는데 어찌 치매 있는 할머니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구멍가게에 웬 사람들이 들락거리더라. 그런데 보니까 원래 그 가게 주인이더라. 그 구멍가게에 몇 번 물건 사봐서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그때 영정에 향 피우고 있었는데 그 사진 속의 아이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그 아이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서워 그 공을 꼭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빠져 방학 내내 그 공을 찾다가 그날 내가 야구한 날 제 자전거에 매달려 있던 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공이 그 아이의 공인 줄 알고 제 자전거에서 훔쳐 달아났다는군요. 그래서 다음날 그 공을 돌려주려고 그 가게에 갔는데 그 깨진 구멍으로 축구공을 던져 넣을 찰나 이미 안에 축구공이 있더랍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도망을 쳤다는데 어제 임모군이 공을 들고 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임모군은 제가 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의 집을 가르쳐주고 훔쳤다면 돌려주라고 얘기했다는군요. 여기까지 그 녀석의 이야기를 듣고 공을 돌려받았습니다. 계약하기 이틀 전 저는 찝찝해서 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공이 그 아이의 공이라면 제 공과 바꿔야 하니까요. 구멍가게에 가보니 어라, 그 구멍을 누가 신문지로 막아 놓았더군요. 자물쇠도 새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하니 저는 신문지를 빼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공은 툇마루 위쪽에 있더군요. 제가 들고 있는 공과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 나오는데 허동, 웬 아주머니가 제 머리털을 잡고 당깁니다. 졸 아프고 전 기겁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인정사정 없이 머리를 잡고 흔드시는데 환장을 노르십니다. 저는 고함을 빽빽 지르고 허우적거리니 이 아주머니가 귀싸대기까지 날리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귀신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고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제가 막 울어대자 이 아주머니가 축구공을 확 낚아챕니다. 이 아주머니 제가 축구공을 훔쳐나온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그것도 죽은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축구공을 훔쳐나오는 것을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으신 것이었죠. 정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아주머니와 여차저차해서 조금 이야기가 통할 쯤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 말이 맞는지 가게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축구공을 확인했고요.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아주머니 막 우시더군요. 이야기 다 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잡아 세우십니다. 그리곤 미안하신지 마침 점심때라 저를 데리고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십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생각나신 것이 있으신가 자전거 사고 그때 그에 맞냐고 하십니다. 전 네라고 대답했죠. 아주머니께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축구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축구공을 들고 있으니 빌려달라고 난리네요. 너무 졸라대는 바람에 빌려주었죠. 계약 첫날 등교하는데 그 구멍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굿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며칠째 굿거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저도 정말 잘됐다 했죠. 그런데 굿거리하는 상차림에 축구공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불만 많던 방학은 후딱 지나갔습니다. 계약 후 이틀째인가 막 종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먼저 번 축구공 빌려간 친구가 축구공을 주고 갔습니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전 미처 깊이 생각할 짬도 없이 집에 돌아왔죠. 막 공을 드리블하면서 마당 쪽으로 실실 달려오는데 부모님이 걔를 풀어놓으신 건지 우리 집 가드이로가 제 앞을 딱 막아서더니 글쎄 이 녀석이 공격적인 모양새를 취하며 제 축구공을 노려보더니 흰 앞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더군요. 아무리 똥개지만 지금까지 주인 앞에서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린 적이 없는 순진한 놈입니다. 저의 모든 촉각이 곤두서고 스탑모션이 되어버렸죠.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스쳐갑니다. 제가 앞으로 들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 녀석 잘못하면 물기라도 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딱 축구공을 노려보면서 막아서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저는 그 길로 되돌아 나와 그 구멍가게를 향해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이 공이 진짜 그 꼬마의 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굿거리도 끝나고 가게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가게 안에 공을 던져 넣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 전 학교 소각정으로 자전거를 돌렸습니다. 방학 후라 마침 소각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불에 타는 물건은 다 이렇게 소각했거든요. 전 주저없이 그 축구공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몰고 나와버렸죠. 빵 하는 공기 울림이 터졌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크게 들리더군요. 아마 축구공이 불에 타서 터진 걸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축구공 공포에 시달리며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곧 그 일을 잊고 평상시와 같은 개구쟁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인가?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문득 축구공 이야기를 하시길래 잊어버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의 소년편을 마칩니다. 이렇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글을 적다 보니 정말 오래된 기억들을 조합하느라고 조금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때 그랬었지 하는 묘한 기억들이 떠올려집니다. 다음 추억편에선 짤막한 에피소드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와 재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꾸벅.